있는 것 같이. 이야, 무슨 이렇게 아래는 다 이렇게 비워서 그림자가 있고, 마치 여기가 강물이면은 우리 한강에서 보는 왜 이렇게 유람선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원도 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뭐 어떤 나무를 심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잡초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이 호기심을 아주 유발하는 그런 집이네요. 야, 어떤지 한번 가까이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호기심 충만 호민 소장님 또 뭘 발견하시려나? 살짝 뭐가 비치는데 누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 보러 오셨어요? 예, 아니 집 구경하러 왔는데요. 네. 이렇게 담이 집 안에 있네요. 이야, 네, 이게 신기하네. 담, 네. 글쎄, 이게 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이게 뭐예요? 네. 이야, 댄스장이에요. 야. 네. 이게 이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구나. 열릴 수가 있어요. 야, 아니 이게 폴딩이 네. 보통 이렇게 실내랑 실외 구분할 때는 네. 우리가 많이 봤는데 네. 우리나라 뭐 발 같기도 하고. 거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 네, 차양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높은 담장 대신 개폐가 가능한 차양막으로 이웃 간 소통도 하고 긴 마루 공간도 생겼는데요. 특히 이 나무 루버로 실험을 하는 중이랍니다. 이게 보니까 보통 이 목재가 이렇게 변색되고 하는 거에 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목재가 변해가는 거를 오히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아. 보통 이제 목재를 바깥에 붙이면 색도 변하고 뭐 열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네. 저희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저희가 보통 회변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이렇게 회색 쪽으로 변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요 밑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렇게 노란색기가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나무가 특이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뭔가... 나무 그냥 일반적인 나무고요. 어... 나무가 비에 약하긴 하지만 네. 외부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 건조가 잘 되면 비 맞았어도 그냥 바로 또 건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게 변색이 안 되는데 이게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인위적인 가공이 없이도 자연의 바람과 해의 힘을 빌어 나무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센스 넘치는 이 차양막이 집의 풍경과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네. 요만큼이 참 요 독특한 게 요 밑부분도 좀 독특하거든요. 네. 요 담도 담이지만 요 밑에도 갈바로 하고 이만큼을 띄우니까 마치 이 집 전체가 지금 무중력 상태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을 너무 말씀이잖아요. 잘해 주시는데요. 그래요? 아니 해석이 정말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많은 시도들을 이제 해보신 집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실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거든요, 저도. 건축하시군요. 네, 그래서 네.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거 하면 어떨까, 안 좋을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장치들을 좀 숨겨가면서 뭐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차양 장치라든지 또는 자연스러운 꽃밭이라든지 뭐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는데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상상 속 아이디어를 자신의 집에 직접 실현시킨 백이철 건축가. 그래서 공간마다 눈여겨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두 번째 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글쎄요. 이거가 보니까 이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뭐 가끔 불 피우시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다목적이긴 한데 저희 수영장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수영을 해요? 사실은 저희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수영장 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수영장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멍 할 수도 있고 좀 다목적으로 일단 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한 중정 역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와. 그런데 반대쪽에도 대문이 있네요. 완전히 소설 대문이 여기 제대로 대문이 있군요. 네.
수술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지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마을과 접해 있는 면은 또 전혀 다른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마을하고 이제 연결된 공간이고요. 아까 들어오신 곳은 네. 자연하고 연결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양면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누가 오시면 좀 환영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 대문 위에 이것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밝고 나무를 좀 더 과감하게 드러내서 원래 갖고 있는 재료 색깔을 쓰니까 좀 환한 것 같아요. 디자인을 살짝 이렇게 경사면을 안쪽으로 대문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오시면 환영한다라는 그 건축적 제스처? 네. 퍼그. 네. 그런 모습으로 여기를 싹 디자인을 했더니 딱 오시는 분들이 금방은 못 느끼지만 뭔가 여유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집인데요.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이야. 와. 네, 어떠세요? 이야, 안은 또 완전히 이 내부 구조가 다 네. 드러나서 완전히 다르네요. 네. 이야. 와, 근데 이 정말 이 구조적인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한옥보다 더 아름다워. 아유. 와. 시야가 확 트인 내부는 하나의 원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9칸으로 이루어진 창과 기둥이 한옥의 들창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이 집이 지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 집이 여기만 지금 한 25평 정도 되고요. 아, 여기가요? 네. 아, 그래서 네? 사람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이 공간의 크기를 보고 놀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평수가 25평인 거를 듣고 또 한 번 놀래고 어. 그리고 나서 이게 다야? 이러거든요. 아, 아니 뭐 이 공간이 다냐 이 아, 말씀이세요? 네, 이게 다야? 그리고 어. 넌 좋겠다, 설계비 공짜라? 뭐 설계비 이러고. 예리한데요? 주방과 거실,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곳은 환경을 사랑하는 백이철 건축가의 또 하나의 실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야, 그 알루미늄 창고가 정말 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게 제가 흔히 보던 그냥 원목의 나무는 아니네요. 네, 이거는 원목 나무는 아니에요. 그 나무를 이제 잘게 나눠서 집성을 해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어진 GLT예요. 아, 이게 GLT군요. 네, GLT입니다. 메스틴보 건축의 하나인 GLT로 집을 지은 건데요. GLT는 각재를 쌓아 결합시킨 구조재입니다. 각재를 섬유 방향으로 평행하게 압착을 해 붙이면서 콘크리트의 버금가는 강한 내구성과 대형 목재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한 수 배우려고 네. 비장의 또 무기를 아니 어떤 무기를? 우리 네. 건축하는 아.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필수품이죠. 생명인데. 예, 그래서 네. 정말 이 비법이 뭘까 아, 네.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폭이 대략 딱 35cm. 35cm 예요. 네. 그러면 요 나무켜가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12개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목들로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폭은 12cm. 12cm. 아, 네. 그럼 요것도 다 선생님께서 다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 GLT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둥의 사이즈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GLT로 집을 지은 덕분에 일반 목재가 가진 사이즈와 길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목구조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대중적 건축 양식인 경량목 구조의 경우 대부분 내외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습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는 GLT는 조습 효과가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무를 활용해 집을 짓는 거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 목재 대신 국산 목재를 활용해 집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나무는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건축 재료 중에 아주 뛰어난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해외에서 그러면 갖고 오면 안 돼? 왜 더 쌀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갖고 오는 거는 그쪽 나라의 탄소를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갖고 오면서 탄소가 수송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친환경 건축을 하겠다라는 기본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친환경 건축을 짓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일단 그것을 좀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국산 나무목을 사용했고요. 낙엽송을 사용했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그게 우리 건축 문화도 발전시키고 우리 환경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나무는 건조 과정에서 탄소만 남게 됩니다. 목조 주택을 지을수록 탄소 저장량도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수입 목재는 운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산 목재 활용이 필요하다네요. 자, 가방 메고.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왠지 찾아왔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렸어. 좋아. 자, 어때? 다시 오니까. 좋아. 좋지? 왔어, 우리. 오, 영환아. 영환이 왔어. 우와. 아메리카노 어때? 아메리카노 만들어 주려고? 어. 좋지 뭐. 아메리카노 만들어 줄 거야? 좋아. 누나의 집을 너무 좋아하는 막내 동생 영환 씨입니다. 오자마자 바리스타로 변신을 멋있어. 합니다. 커피 내리기는 영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네요. 우와, 멋져, 멋져.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만드는 사람이요. 예. 순수하고 해맑은 영환 씨는 가족들을 웃음 짓게 하는 미소 천사인데요.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 과정은 영환 씨에게는 자신감을 기르는 특별한 일이랍니다. 넘치다. 이거 누구 줄까? 감독님. 감독님 좋았어. 감독님 드세요 하고 갖다 줘. 집에 감독님 맞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에 영환 씨도 뿌듯한 모양입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요? 예. 동생 볼 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카메라 보고 멋있게. 멋있는 포즈, 아까처럼. 예쁜 포즈. 아, 영환 씨 애교 만점입니다. 괜찮아. 뭐 난 괜찮아. 항상 그런 식으로 먼저 자기가 부딪히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는 뭐 여기 오고 싶어. 오면은 커피 아메리카노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커피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 거기에 대한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멋지다. 자. 슝. 이야 멋있다. 옳지. 영환 씨와 가족에게 이 나무집은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나무로 집을 지으면 굉장히 공간이 밝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환영해주는,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런 반기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처남이 여기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뭐 건축적 약자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나 또는 이제 노인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약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에게 오히려 목조, 나무 공간은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뭐 재료고요. 좋은 공간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거예요.
슝. 가족들의 보물 상자가 되어준 따뜻한 나무집. 영환 씨의 소망인 바리스타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연을 품고 있는 별난집에서 가장 최고의 공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2층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이야. 네. 와, 풍경이 진짜 와, 대단하네요. 네. 나무 욕조가 놓여 있는 이 공간은 커다란 통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층에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오히려 프레임이 네. 있으니까 이 안에 갇힌 이 풍경이 더 아름다운 네. 것 같아요. 마치 선비가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책을 읽고 글씨를 써도 네. 아, 너무 좋겠다. 네. 이야. 그래서 이제 뭐 저녁이나 아, 또는 예. 아침에 여기서 좀 피로를 풀고 이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보시면 와. 야, 이 편백. 네, 와, 이 향이 아주 쫙 올라오는데요. 네. 와. 반신욕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피로도 풀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석양이 질 때나 뭐 일출이 될 때나 이런 느낌이 또 비 오는 날은 또 비 오는 날 또 운치가 있어요. 그렇겠다. 네. 야, 정말 치유의 공간? 네. 어. 그래서 이걸 방으로 안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한 것 중에 좀 잘한 일 중에 아닐까. 아니, 저는 네. 정말 이 공간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아니 정말 그 정도로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머리와 같은, 네, 또 뇌와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욕조에 앉아서 이 풍경을 바라보면 와, 얼마나 정말 또 행복할까. 진짜 행복합니다. 네. 자연을 만끽하며 쉼을 얻는 행복한 공간.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집주인의 안목과 취향이 이런 멋진 집을 탄생시킨 것이 아닐까요? 아, 별채 오셨군요. 야, 이거 정말 네. 훌륭하네요 또. 네. 이 또 다른 맛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들을 경량목 구조로 지어진 이 마지막 공간은 손님을 맞이하는 별채랍니다. 오늘 보면서 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갈 길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중간중간 갈등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네. 아, 왜 저라고 뭐 국산목을 꼭 써야 되느냐. 그렇죠. 네,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조 방식도 있는데 이걸 꼭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있긴 했는데 사실 우리 환경이라는 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걸 받고 아, 반성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동안 안 이랬구나 반성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돌아가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푸른 평야가 광활하게 펼쳐진 이곳에도 특별한 나무집을 짓고 사는 분이 있다는데요. 어디 계시려나? 아이고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와 진짜 신봤다 신봤다. 아이고 잡초는 뽑아도 어쩌면 이렇게 잘 나는지. 아유 차라리 내 머리를 뽑지. 아이고, 잡초와의 전쟁 제대로 치르시는 중이네요. 전 먹던 힘까지 죄다 쏟아붓습니다. 신봤다. 텃밭 규모가 큰 걸 보니 전문 농업인이신가 보네요. 원래 직업이 농부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여기에 집을 짓고 집 앞에 텃밭을 가꾸는 재미로 뭐 고추 조금 심었다, 옥수수 심었다, 토마토, 상추 조금씩 심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갖고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하더니 이제 이번에는 고추를 한 250그루 정도 심었는데 고추나무 250그루면은 너무 많는데요. 그나저나 이 넓은 텃밭을 혼자 가꾸시는 거는 아니겠죠? 일단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풀을 뽑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안 계세요? 남편은 항상 나무에만 관심이 나무에만 있어가지고요. 아내가 열심히 밭일을 하는 동안 나무만 돌본다는 그 문제의 남편. 바로 여기 계시는군요. 얼마 전 이 시간 소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어 보살피는 중이랍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이고, 나무에만 푹 빠지신 남편에게는 아내의 속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더 아파. 나무만 돌보지 말고 마누라 수액 좀 놔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알았어. 이따가 내가 챙겨줄게 가서. 아이고 진짜 이것만 하고. 다리 아프고 진짜. 알았어. 힘들어? 마누라 수액 맞아야 돼. 마누라 수액 놔줘. 나무에다 수액 놓을 게 아니라. 이거 놔줄까? 그거 맞으면 죽어. 아이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죽겠네 진짜. 알았어. 좀 이따 내가 도와줄게 가서. 알았지? 진짜. 기다려. 나머지 다 당신 거야. 이거 티격태격은 해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부부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에 살고 있는 나무를 사랑하는 강석구입니다. 네, 저는 와이프 장설이입니다. 남편이 나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나무만 쳐다보는 관계로 가끔 제가 나무가 되면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려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나무만큼 와이프 좋아하죠. 근데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이 집에 오면 그 관할 구역이 달라요. 저는 주로 나무나 목재 쪽을 담당하고 와이프는 정원과 꽃을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순간은 서로 못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그것도 같이 보고 싶다면 제가 또 알고 보니 깨가 쏟아지는 닭살 부부시네요. 나무 하면은 호민 소장님도 일가견 있죠? 이야, 와, 이 나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마을 입구에는 세월의 풍상을 이겨낸 느티나무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이곳은 예부터 살림이 울창한 마을이었다네요. 여기 건축탐구 집 있고, 한 거 보니까 이 집 같은데. 야, 길이 참 예쁘네요. 근데 이쪽에서 봐서는 뭐 전혀 약간 그냥 단순한 집이라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경은 굉장히 신경을 쓰신 거 보니까, 이 집 맞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누가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수를 맛있게 들고 계신데. 네네네. 아니, 혹시 이 집 주민분들 맞으세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식사하러 잠깐 나왔어요. 그러시군요. 여기 집들이 정말 많은데. 네네. 아니, 이 집이 혹시 그 나무로 지어진 예, 집 맞나요? 목조주택입니다. 네. 제가 잘 찾아왔군요. 근데 국수 들고 계신데 제가 아유, 괜히 네, 방해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자, 오세요. 같이 한 그릇 더 드시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릇이 2그릇밖에 없는데.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른 내려갈게요. 네. 인심까지 넉넉한 부부. 어떤 집을 지으셨을까요?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아름드리 그 보호수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참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게 정자나무라는 게 이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는 수령을 아주 오래가는 나무이기도 하고 네. 이 지역을 지켜주는 보호수로서 네. 여기 굉장히 좋은 분들,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정말 무슨 이렇게 마을 유지나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는데 혹시 무슨 나무랑 관련이 있으세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제 목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줄 알고. 이 동네에서 농사 짓는 줄 알았어요. 제일 힘듭니다, 농사가. 좀 노동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목재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글쎄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쵸. 네. 아니 뭐 사이딩은 보이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혹시 비밀이 숨어 있나요? 네,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이거든요. 네. 목재로 지은 집인데 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아,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하나는 이제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CLT라고 하는 CLT. 네, CLT라고 하는 재료로 해서 만든 거고요. 네. 또 한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골목 구조, 아. 라이트 프레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집은 굉장히 그래서 여러 가지 목재 과학 기술들이 좀 시험되는 다양한 그 테마를 갖고 있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한번 보면서 네. 또 이제 연구와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왼쪽 건물은 CLT라는 공법으로 오른쪽은 경량 목구조로 지어진 목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집이랍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지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근데 여기 무슨 죄다 달걀들이 있네요. 맥반석인가? 신기하죠? 아니구나. 이게 자갈하고 나무가 같이 네. 섞여 있네요. 이 집은 목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요걸 마련했어요. 나무마다 특징을 보기 위해 만든 실험 도구랍니다. 이 나무는 이게 참나무예요. 참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졸참나무, 가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뭐 여섯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줄줄이 나오네. 네. 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편백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향이 굉장히 좋고 네. 이것은 주로 이제 인테리어재로 많이 사용돼요. 저희 집도 천정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남원에서 가져온 편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 나무 연구가답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하시네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지금 나무 갖고 굉장히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야, 정말 명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저한테 맨날 잔소리만 듣는데 오늘은 잔소리 듣는 남편이 아니라 진짜 저도 학생이 된 기분이고요. 오. 훌륭한 교수님 같은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오늘 배운 거 레포트 내세요. 잔소리. 한번 걸으세요. 한번 걸으세요. 총과 의뢰인가요? 그럼요. 아, 해보세요. 실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데요. 이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 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처럼 조심하세요. 나오세요. 시청자분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확실히 지압은 되네요. 지압이 확실하게 됩니다. 아유, 야, 예,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가셔도 됩니다. 야, 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고난이네요. 야, 몸도 풀었으니 이제 집 탐구 시작해야겠죠. 두 가지 공법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은 거실과 주방 공간 그리고 두 개의 방과 화장실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이야, 와, 야, 전체가 다 나무네요. 네. 와. CLT로 지어진 건물은 벽과 천장, 바닥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면이 나무입니다. CLT 목재 자체가 판면이 되어 구조재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강도가 높고 단시간에 조립이 가능해 시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보시죠. 이야, 이 벽이 네. 신기하네요. 생각보다는 좀 얇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마 보니까 소장님은 많이 이제 이런 현장 많이 다니실 텐데 네. 우리 집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없는 거 뭐 모르시겠어요? 목조주택에서? 없는 거요? 글쎄요, 뭐 보가 네.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집에 네. 좀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CLT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 건축을 하면서요. 기둥이나 볼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가 아니군요. 네, 이게 보가 아닙니다. 얘가 지금 요 양쪽에 있는 벽을 올리고 네.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된 트러스로 된 구조를 만들어서 네. 전체가 좀 넓어 보이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네. 기둥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가 1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넓게 보시더라고요. 튼튼하다고 알려진 중목 구조의 경우
기둥과 볼을 두어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이라면은 CLT 목재 패널은 다양한 방향으로 하중을 견뎌 벽면만으로도 건물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높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21세기 목조 건축의 혁명이라 불리는 CLT 기술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CLT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영어로는 크로스 라미네이트 팀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교차해서 적층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는요. 이 안에 각각에 있는 것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돼서 이렇게 서로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벽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는 요 윗벽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큰 벽으로 해서 쭉 연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음은 요 네. 벽은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위로 해서 요 3.6m의 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면재라고도 표현하고 아까도 벽재라고도 표현한 이유가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접착한 GLT와 달리 CLT는 집성목을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교차시켜 붙이는 방식입니다. 넓고 탄탄한 면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 평면만 보이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쪽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요 정도의 두께를 갖는 이 목재가 그런 두께를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이 이렇게 전체가 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얇은 합판으로는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두꺼운 합판을 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지으면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CLT 역시 국내산 낙엽송인데요. 낮은 수율로 목재 소요량 많은 CL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 교수는 국내 현실에 맞는 새로운 CLT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요 집을 만든 것은 그것의 재료를 조금 더 진화시킨 재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부는 똑같이 지금 글루람하고도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CLT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목질 재료인 합판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이 CLT를 만들어서 이 일명 플라이우드의 플라이와 라미네이트의 람을 써서 플라이람 CLT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목재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국내산 합판을 집성목들 사이에 넣어 새로운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건데요. 기존 집성목을 활용한 CLT만큼 프라이람 CLT 역시 강도가 높습니다. 또 국내산 합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든 CL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런 나무를 건조한다거나 이런 가공하는 기술이 유럽이나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캐나다보다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합판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렇죠. 합판은 우리가 많이 그죠? 쓰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합판을 이 플라이람이라고 하는 요 재료를 해서 구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우리가 글루람과 CLT의 장점을 다 합쳐놓은 것이 이런 제품이에요. 우리 요새 유행인 융합 재료.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이쪽은 고층 건축물을 목조로 짓는 지금 경쟁의 시대거든요. 저도 그래서 들었습니다. 뭐 전 세계 이미 100m까지도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고층 건물을 짓는데 CLT는 굉장히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CLT 공법을 활용한 고층 목조 건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 역시 CLT 건축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 수요가 많지 않아 대중화하기까지는 개발과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지요. 자,
자, 이번에는 경량목 구조로 지었다는 별채로 가볼까요? 여기가 네, 야, 이 집의 어떤 경계네요. 네, 맞아요. 아, 이 중심이 여기에 있고 이쪽은 CLT조와 네. 이쪽은 경골목 구조로 지었는데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여기는 둔탁한 이 바디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경골목 구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그 가벼운 전형적인 석고보드와 합한 이제 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이 두 개의 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경량목 구조로 지어진 공간은 천장이 낮고 마감재로 덮여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아, 여기가 그러니까 네네. 경골목 구조로 만들어진 두 분의 침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화려하진 않지만 네. 이 시골에 좀 이렇게 어울리게 단촐하게 좀 아담하게 만들었어요. 두 개의 공간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이 건물은 바깥에도 단열을 했고 외단열도 했고 안쪽에도 내단열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워요. 같은 난방을 했어도 네. 이 안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는 어쨌든 단열은 되고 있는 거죠. 아, 기밀성도 좋고. 예, 좋습니다. 네. 근데 반대라기보다는 아까 CLT 공간 또한 네. 외단열만 했어도 네. 거기에 준하게 굉장히 따뜻한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기밀성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훨씬 더 해결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야, 오늘 이거 만들기도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책상 있으면 좋으니까. 저기다 놓고 오늘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아들과 함께 나무 탁자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보자. 성택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대충 아빠한테 들을 때는 이제 CLT라고 들어는 잘 모르. 이게 옆에 와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줄게. 이렇게 세워봐. 자, 이게 보면 우리 집 지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 구조가. 이걸로요? 이걸로 우리 집을 지은 거야. 이게 변형이 잘 안 돼. 강도도 강하고. 그래서 아빠가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더 발라봐. 나무 재료를 연구하는 아빠와 건축을 전공한 아들의 만남. 때로는 재료공학자로서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답니다. 이런 자재에 대한 것은 건축에서는 재료에 대한 것이 건축의 가장 기본이야. 재료가. 사실 네가 앞으로 어떤 건축가가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거잖아. 그런 것들을 좀 아빠랑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많이 만들어보고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야. 와, 튼튼한 CLT 탁자가 완성됐습니다. 야, 좋네. 힘들어? 그 아빠랑 맞으니까 안 좋아? 좋아요. 아이,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조 주택 져라. 열심히 해볼게요. 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첫 번째 스승이라죠. 성택군이 어떤 멋진 친환경 집을 지을지 기대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아, 야. 집 둘러보신 소장님 소감은 야, 어떠실까요? 오늘 또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제품도 개발을 하시고 또 국산 나무를 활용하고 그걸 또 이렇게 본인의 집을 지었다라는 게 감동적이고 너무 배울 게 많았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정말 이게 우리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정말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고 일단 알아야 또 쓰니까. 제일 좋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19세기는 쇠 시대라고 하고요. 20세기는 콘크리트의 시대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나무의 시대래요. 멋있는 말이네요. 나무의 시대는 천천히 더 올 거예요. 천천히 더 온다. 네. 그리고 오래 갈 겁니다. 앞으로도. 예. 유럽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지금 한 70% 정도를 건축 그 자재 중에 70%는 나무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친환경 시대가 도래한 거고 우리도 금방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지금 연구해 놓고 있는 이런 CLT 공법 같은 게 바로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적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파트들이 또 CLT로 지어질 시대가 저는 금방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너무 좋은 집
네.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야,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또 놀러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뵙습니다. 울창한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서 이젠 우리의 나무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키워야 하는 그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목조주택,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까요?